1주택자도 이제 불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폭탄 수준이고 억하고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을 거예요. 지금 시장은 되게 불안한 시장이에요. 첫 번째 불안함 심리가 뭐가 있냐면요. LH 사태로 공공개발의 불신이 확산되었어요. 그게 이제 가격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수장이 없는 항해, 선장도 없고 그다음 1등 항해사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재 도래를 했고요. 그리고 추진 동력도 사라진 이사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요. 엔진도 배로 따지면 엔진도 고장 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엔진도 고장 났고 1등 항해사도 없고 선장도 없는데 승객은 있어요. 이 배에 탄 승객은 누구냐? 바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대기 전세자 그리고 무주택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공주도 추진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실효성이 되게 많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확산이 된 이유는 공공주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진행대로 돼도 실효성이 있을까 말까였는데 이번에 LH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LH 사장도 없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시한부죠. 시한부 어떻게 보면요. 기간이 이미 이제 그 라인이 정해졌고 이제 기초 작업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에 있는 주택도시 실장님도 공석에 있고 SH 공사의 사장님도 공석에 있어요. 진짜 항해를 누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끌고 나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더더욱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이 더 확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거는요. 네, 두 번째가 1주택자도 이제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공시지가 로드맵 현실화하겠다. 나중에는 공시지가가 100%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그 로드맵에 의해서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보시면은 노동항은 알죠? 서울의 그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강북이죠. 30%의 공시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세종시도 70% 뛰었어요. 보유세 폭탄이 현실로 되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전국적으로는 19, 23 이렇게 봤는데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거의 아파트 공시가가 14년 만에 최고라고 하고요. 9억 이상의 아파트가 보유세가 30%가 오른대요. 세종시가 놀랍지 않나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70%인데 9억 이상도 6억 이하 아파트의 보유세도 희비가 교체됐는데 9억 이상도 굉장히 보유세를 이제 많이 내게 되는 케이스죠.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부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재산세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는 거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판단이라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금 12년대, 13년대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의 기준을 바꿔야지 세금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데 이걸 안 바꾸고 계속 가격 오르는 거랑 규제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지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공시가가 이제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9억 이상 아파트는 30%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이 화날 만한 게 반포자이는 2배 2년 만에 서울, 부산 등 9억 초가 대거 확산해서 1주택자도 대상자가 늘면서 조세 제한도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신한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반포자이가 전용 면적이 84, 1주택이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2019년도에는 74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1,1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 올해는 1,600만 원. 2년 만에 2배 이상 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로 리버 파크 같은 경우는 반포에 있는 거죠. 이제 908만 원에서 이제 2년 만에 2,100만 원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 세율이 1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주택자는 세율 인상이 훨씬 더 커져요.
2주택자는 0.5, 2.7에서 0.6, 3.0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6, 3.2에서 1.2, 6.0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폭탄 수준이고, 종부세 같은 경우나 이 재산세를 합쳐가지고 억 하고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을 거예요. 다주택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고가주택을 한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몇 천이 나오거든요. 세 채 가지면 1억 훨씬 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주택자도 이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커요. 왜냐하면 세율도 인상되었죠. 그리고 이제 공시가 현실화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90%까지 거의 이제 100% 가까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사라든지 이제 재산세를 계산을 할 때 시가가 있고 공시가가 있잖아요. 시가도 올랐어요. 거기에서 공시가를 적용을 시켜요. 공시가를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세율을 좀 조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보시면은 90%에서 9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세 상한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졌고, 특히 이번에 이제 공시가가 현실화가 되는 부분의 과정 속에서 1주택자도 이제는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불안한 심리를 만든 것 자체가 이제 그 무주택자도 불안하게 만든 이유는,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이제 3기 신도시 기대 심리로 전세를 대기하고 전세로 3기 신도를 대기한 수요가 급증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올려서 사실상 전세를 살고 싶어도 좋은 입지, 내가 원하는 입지에 못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매가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매매가도 같이 동방 상승하는 부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주택자가 집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해야 돼요. 대출을. 근데 대출을 어떻게 했어요? 그 기회가 지금 많이 박탈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출 구제가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무주택자한테는 60, 70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집을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분양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중도금에 대한 부분들을 9억에서 막아버리면요, 뭐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입지, 내가 원하는 입지,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입지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도 막았고, 1주택자 주담대 같은 경우도 뭐 40% 플러스 해서 50%까지 되는 데도 있지만 그것도 막아놓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신용 대출에 대한 부분도 막아놓고, 그리고 뭐 그거 안 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집을 구하려고 마통까지 쓰는데, 마통도 너무 건수가 많이 급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요 폭발한 거에 대해서 제재를 조금 가하고 있고, 제재를 가한다는 건 정부에서 가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은행 자체에서 이제 수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주택자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무주택자도 꾸준하게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력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분양에 대한 부분들 제가 확률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불안한 심리가 가격을 올리는데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공한 정책이 없어요. 성공한 정책이 있어야지 신뢰를 얻거든요. 근데 성공한 정책이 없어요. 우리가 2017년도에 파리 대책 때도 우리가 규제를 했지만은 2달 뒤에 가격이 상승했어요. 차라리 그때 공급 정책을 냈으면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막을 수 없지만 급등하는 거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8년도 9.13 대책 때도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2019년 116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에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풍선 효과로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전세가가 폭등했죠. 매매가로 연결되고, 더불어서 2020년도 8월 4일 날 부동산에 대해서 공공공급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잡았나요? 공급 정책의 심리적인 효과를 조금은 줬을 수 있지만은 그것도
효과를 못 주고 2020년도 말에는 폭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 4일 이사 대책은 아예 매수 심리를 묶어놨어요.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기존 주택으로 풍선 효과가 났지만은 지금 이제 조금 2월 달 같은 경우는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폭은 조금 둔화된 시장이에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거 못 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요. 미분양이 많아져야 돼요. 적체가 돼야 돼요. 미분양이 역대책으로 작아졌죠. 그리고 또 공급도 없는데 6월 1일부터 공급도 더 많이 없어지죠. 근데 조금의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던 이사 대책에서 희망은 공급이 나온다는 희망이었잖아요. 그 희망마저도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사실상 실현성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다 생각했어요. 기간이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조금 있었지만 공공에서 직접 주도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하는 거랑 복합 사업들, 중공업 지역이랑 노후 주거지랑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을 현금 청산 대상으로 묶어놓고 하는 그 정책은 아마도 현실성이 많이 없는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LH 사건으로 더 현실성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급은 부족한 시장이에요. 유동성 시장은 너무 크게 성장했고 사람들이 돈을 들고 대기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사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거고 하반기가 들어서는 제가 올라간다라고 크게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